그렇죠.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엑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명언 하나 들려드리면서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구, 의미심장한 여행 문구는 요겁니다.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일이 아니라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다. 야,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신 분이 있죠. 프랑스 작가 중에 아나톨이란 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 편견을 바꾸는 일이 어려운 일인데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거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첫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한 번씩 아버님, 어머님들이 가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여행 중에, 여행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올레길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올레를 여행하는 법, 이게 그냥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역올레라 그래가지고 역발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레길을요 거꾸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올레길이라는 게 한라산 딱 끼고 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항상 한라가 있고요, 왼쪽 편에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버님, 어머님? 이게 왼쪽 편에 한라가 있어. 그리고 오른쪽 편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느낌이 180도, 36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느낌과 편견들, 그리고 우리가 올레길에서 느꼈던 그 감성 하나하나가 이게 완전히 거꾸로 흐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데, 김영하 씨는 이거 있죠. 여행지 가서 음식을 드실 때 그 메뉴판, 이걸 거꾸로 봅니다. 맨 끝에 있는 음식부터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이런 역발상 같은 것들이 여행의 맛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런 묘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나톨이라는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여행은요, 아버님, 어머님들 모시고요, 제가 역발상, 거꾸로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지하철역들 있죠. 역발상 지하철역으로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모시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여행 이지 무려 37번째 열차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역발상 지하철역 세 군데를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여기가 완전히 이 역발상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잠깐 나올 겁니다. 밖에도 우리가 봐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즐기는 지하철 여행이지죠. 쉽게. 자, 두 번째는 여기도 역발상적으로 유명합니다. 이태원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한번 찍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성수동에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집이 있는 골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골목이 유명하죠. 구두 테마가 있는 요 라인들을 한번 쭉 걸어보는 코스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넘버원, 무조건 가야 되는 곳,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지금 바로 달려갑니다. 자, 여기가 왜 역발상역일까? 여기는요, 디자인 하나로 올킬시켰습니다. 원래 이 디자인이 뭐냐면 그냥 이쁘게 한다, 공간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역발상 들어갑니다. 이 스킬. 자, 원래 여기가 혼합의 끝판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가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길치가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 길을 잘 알아, 이런 분들도요, 역사 안에서 길 잃어버립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잃어버리는데 여기는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뭘 했냐면 디자인으로 이 길 안내를 다 해주게끔 꾸며놨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여기가 왜 복잡하냐? 2호선 있죠. 그리고 4호선 있죠. 5호선. 이 한꺼번에 다 역사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 찾기도 힘들어요, 환승역을. 근데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디자인 역발상 하나로 스트레스가 없는 지하철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발상으로는 기록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내세우는 또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프리야. 스트레스가 없는
지하철역으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이 기치 하나로 디자인을 삽입을 해가지고 와 야심차게 만든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스트레스 프리 디자인이 적용된 1호역이 바로 이곳이구나. 잘 모르셨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디자인을 실제로 적용한 이후에요. 헤매는 시간. 이게 야 서울시에서 또 측정을 다 하죠. 그랬더니 이 시간이 65%가 실제로 감소를 했다.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야 대단한 영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 지하철 여행이지에 소개하는 신익수.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또 제가 또 흥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부터 설명을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역발상 디자인 요소가 뭐냐면 컬러입니다. 이 환승 구간에 있죠. 천정, 바닥, 벽면에 색깔을 다 다르게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 중에 내가 색깔을 구분을 잘 못해.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와 그냥 평범하신 분들은요. 색깔만 봐도 딱 눈에 띄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있죠. 노선별로 컬러를 다르게 해서 우리 왜 요즘에 길바닥 같은 데 보면 운전하러 가다가 그 램프에 헷갈리잖아요. 이런 데 보면 녹색 구간을 타고 가라고 그다음에 분홍색 핑크 구간을 타고 가라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요 지하철역에도 이게 다른 노선별로 이동 방향별로 컬러를 다르게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화살표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노랑 있죠. 노랑 같은 걸로 표시를 딱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그냥 색깔만 구분을 해가지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화살표 방향으로 구간을 표시를 해놓으면서 소요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2호선 탑승구까지는 뭐 2분 3초 걸린다. 이런 거를요. 예상 소요시간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기 라인입니다. 대기 라인 있죠. 전철역에 딱 앞에 서서 우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노란 색깔로 요거는 노란 색깔 많죠. 요즘에 대기 라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있잖아요. 스크린 도어. 보통 스크린 도어에는 왜 우리 지역에서 뽑은 그런 시 같은 거 멋진 문구 같은 것들. 제가 지하철 여행이지 서두에 이렇게 한 문구씩 드리는 이런 명언 같은 것들을 보통 새겨놓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사람이 몰리는 칸입니다. 이런 걸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야 그런 데는 사실은 피해서 서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노약이니까.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잘 보시라고 야 스크린 도어에도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찰구. 개찰구는 제 요거 있어요.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가끔씩은 개찰구를 그냥 몸으로 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또 나이대가 지긋해지면 건망증 심해집니다. 그냥 몸으로 밀고 가거든요.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 개찰구 앞에 카드를 준비해 주시오. 요런 거 문구.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습니다. 지하철 에티켓. 이게 지하철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 지하철 광고판 손잡이 같은 데 있잖아요. 요런데 흔히 겪게 되는 민폐 행위들 있잖아요. 고함 지르지 마라, 뭐 음식물 먹지 마라. 제가 누차 이야기해 드리는 그런 지하철 에티켓들을 곳곳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만화 광고로 에티켓과 모르지 당신은 모르지 해가지고 요런 재밌는 걸로 새치기는 안 되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걸로 뚫어지 않아 쳐다보면 오해하지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문구들을 삽입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G가 들어가니까 G 캐릭터 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캐릭터 써가지고 재밌는 만화로 남녀노소가 쉽게 이해하게끔 또 이렇게 풀이를 해놓은 것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다 보면 돼. 그냥 보고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역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돼 있다. 딱 정확하게 지하철 여행이지가 다녀가야 할 우리 애청자분들이 찍어야 될 첫 번째 지하철역이에요.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오늘의 테마기도 한데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 여기 가면 특별한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역 전체의 테마는 스트레스 프리다. 근데 여기는요, 스트레스 프리로 테마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예 그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고 쾅 박아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어머님들이 지하철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정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존,
그런 공간이 크게 딱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우리가 막 지하철 가다 보면 뭐 무슨 분수대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스트레스 프리 존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트레스 프리 존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서 네이밍을 딱 해놨어요. 어떻게? SF 존으로. SF 소설이 아니고요. 어머니 그 소설이 아니고요. SF가 스트레스 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랑 바탕에 눈웃음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니셜을 녹여놨습니다. SF로. 여기에 파티션에다가 아예 문구를 딱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일행과의 대화나 잠시 여유가 필요할 때 느낌표 딱 해가지고 그때 이 존에 들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하철역은 이동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이거죠. 여기는 지하철역 자체의 체류용으로 잠깐 와서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갈 만한 테마형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 다양한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앞거는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존을 즐길 수 있게끔 굉장히 꾸며놨습니다. 이게 배려죠. 지하철 역사 배려인데 첫 번째는 뭘 하냐면 스트레스 프리 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스트레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 스트레스 지수 있죠. 이거를 놀라지 마세요. 측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이 공간에 가서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진짜 정말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는지를 먼저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문패처럼 이렇게 꽝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스크린처럼 딱 보시면 되고요. 그쪽에 옆에 보면 약간 내가 멀리 있는 글자가 안 보여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폰으로 보라고 QR까지 심어놨어요. 그래서 글자가 잘 안 보여 이런 분들은 QR로 딱 심어가지고 폰으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별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을 할 수 있게끔 딱 해놨거든요. 자, 10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 와, 저는 이겁니다. 무조건요. 그다음에 잦은 두통으로 고생. 접니다. 그리고 때때로 불안해서 잠이 안 옴.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한 5개 정도가 저한테 딱 맞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보면 판단법까지 딱 진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죠. 0개에서 2개. 아버님, 어머님 중에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본방 사수를 했는데 내가 해당되는 게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 0개에서 2개 정도 있죠. 요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 평균적인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타야. 괜찮아. 그냥 일상적으로 나는 정상적인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들은요, 여기 가시면 테마존 중에 토킹존이 있습니다. 토킹존. 이야기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일행들하고 이야기하고 썰을 푸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하고 왔네요. 이거 3개에서 6개에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상당한 스트레스다. 요거죠. 잠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판단, 진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옆에 보면 테마 존 중에 워크 앤드 차징 존이 있어요. 차징. 아버님, 어머님들 그거 아시잖아요. 차징이라는 의미. 배터리 충전이라는 의미예요. 차징한다. 충전한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옆에 보면 휴식과 즉 충전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런 거죠.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게 심각합니다. 7개에서부터 10개에 해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스트레스 지수가 최상입니다. 와, 이 최상분들. 어쩝니까? 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당신. 바쁘더라도 일상을 멈추시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시니어 TV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또 이 주변의 사회 문화를 다루고 있습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잠깐 이런 극심한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갈 때 우리 프로그램 지하철 여행이지는 휴식하라고 딱 만든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여행이지를 마치 중간에 찍어서 보듯이 휴식을 취하시라는 거죠. 멈추고 휴식을 취하라는 게 요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 테마존 중에 요 존이 따로 있어요. 또 리프레시 존. 리프레시 한다 이거죠. 공기를 정화하듯이
야, 당신의 마음을 정화할 타이밍이다 이거죠. 그래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멈추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짜 정말 심각해요. 여기에 7개에서 10개다 이런 분들은 긴장이 풀리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서 재밌게 존들을 방문을 하시면 되고요. 각 존마다 또 되게 재밌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더 실용적으로 또 꾸며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존을 구성해 놓은 것만 해도 되게 재밌는데 각 테마존마다 테이블이 딱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차징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구나 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여기서 즐겨보시라고 콘센트, 그 다음에 USB 포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료로 충전까지 다 할 수 있다. 그 노트북 전자기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 멘탈까지 충전하게끔 꾸며놓은 공간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워크 앤드 차징 존 있죠. 워크 앤드 차징 존은 어떤 분들이 가라고 그랬죠? 스트레스 지수가 3개에서 6개이신 분들이죠. 급한 업무를 해결할 때, 그리고 잠시 전자기기 충전 필요한 분들 있죠.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토킹 존들, 스트레스가 평범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정말 의자만 놓여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행분들하고 편하게 담소 나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옆쪽으로 보면 리프레시 존,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가라고. 여기 테마존마다 벽면이 있어요. 벽면에다가 다 써놨으니까 이런 것도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야, 잠시나마 내가 지하철 안 말고 밖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지하철 밖으로 나오시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약간 해외 트립 우리 많이 했죠. 지하철 타고 정말 나왔는데 천지개벽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나오셔서 13번 출구 쪽입니다. 나오셔서 건널목만 하나 딱 건너세요. 그럼요. 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어떤 공간이냐면 여기가 골목 중에, 대한민국 골목 중에 여기는 진짜 유일무이해요. 어떤 거냐면 중앙아시아 골목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어떤 나라인지 아버님, 어머님들 다 잘 아시죠? 그 외 나라 이름 중에 스탄 붙은 나라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붙은 나라들은 다 중앙아시아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 언어들이 어떻게 됐냐면 영어 알파벳 있죠. 알파벳들을 다 뒤집어 놓은 그런 문양이에요. 이거를 원래 키릴어라 그래요. 중앙아시아 언어인데 요런 언어 이건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여기가 일대가 동대문구에 있는 광희동 일대의 중앙아시아 촌입니다. 이렇게 애칭을 아예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 힐링하시고 나오셔서 여기 가셔서 먹방까지 즐기시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스탄 붙은 나라들인데 이 일대가 왜 형성이 됐냐면 88 서울올림픽 때 보따리 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와, 88 서울올림픽도 한참 됐네요. 제가 어릴 때 봤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따리 상들이 동대문시장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따리 상들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연스럽게 몽골 분들이 많이 왔고요. 그래서 그 일대 이후에 몽골 분들이 또 장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권 장악하면서 몽골 동네로 변신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앙아시아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핫플레이스를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냥 나가신 김에 꼭 보셔야 될 거. 여기 가시면 몽골 타워라 불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타워를 중심으로 미용실, 식료품점, 그 다음에 송금업체들이 있어요. 왜냐면 현지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먹방 골목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먹방 골목까지 가려면은 먹방 포인트를 제가 찍어드릴까요? 아예. 그 아까 광희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로 5가죠. 광희 빌딩 쪽으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요 인근으로 가시면 중앙아시아에서 나올 만한 거, 몽골식이라 그랬죠. 아까 몽골식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 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잘 못 먹습니다만, 보면은 되게 먹음직스러운 거 있어요. 허르헉이라는 거. 양고기인데, 돌덩어리에다가 이 돌덩어리를 데웁니다. 그 위에다가 양고기를 굽는, 이 방식으로 구운 양고기 요리를 허르헉이라 불러요.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샤실릭, 양고기 꼬치. 이거 좋죠. 이런 거는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티, 양고기로 만든 만두입니다. 만티, 향이 좀
살인적이기보다 약간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 그러죠. 이런 거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잘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불허전 허러까지 딱 드시고 나시면 완벽한 우리 오늘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 투어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버 두 번째 역발상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하죠. 녹사평역 한번 찍겠습니다. 녹사평역은 이태원 가실 때 아버님 어머님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역이죠. 녹사평역으로 나오셔가지고 육교 하나 딱 지나서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가 먹방 골목의 시작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공간이죠. 기자들이 이태원의 글로벌 먹방 투어 이런 기사 쓸 때 있죠. 맨날 가는 데가 여기 6호선 녹사평역 찍고 나와가지고 육교 지나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실 때 녹사평역 만납니다. 녹사평역은요, 이름이 벌써 녹사평을 제가 혀끝에 올리는 순간 아버님 어머님들 요 나가지 않나요? 파란 색깔, 그린 색깔의 어떤 향. 벌써 이게 숲속 향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CG가 안 되죠, 이렇게. 그린 색깔. 안 되죠. 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역입니다. 이게 풀을 녹쳤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이 무성한 들판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역이 녹사평입니다. 와, 멋지죠? 그래서 여기는요, 역 안을 가장 디자인적으로 이쁘고 웅장하게 꾸며놓은 서울시내 역 중에 넘버 원급이다.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이게 녹사평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2000년에 여기가 서울시청 이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대규모 환승역으로 원래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후에 시청 이전 계획이 무산됐죠. 그래가지고 일반 교통시설로 그냥 이용돼 오다가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아트를 심게 된 역이 이 녹사평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딱 들어가시나요?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빛, 숲, 땅 있죠. 요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이 공간 전체를 꾸며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예술작품, 아트한 작품의 메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녹사평역 전체를요 14점, 10점이 넘어요. 14점의 공공미술 작품들 심었고요. 그 다음에 600여 개, 식물 종류만 600여 개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식물 종류만 600여 개 식물들로 단장을 해놓은 역이 녹사평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좋더라. 느낌도 좋고 보기도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역발상 포인트를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연결되는 밑에서부터 지하 1층이 맨 꼭대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 게 통유리로 가운데가 뻥 뚫렸어요. 그리고 위쪽을 딱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위쪽에 초대형 유리돔으로 뻥 뚫어놨어요. 이 컨셉은 어떤 거냐면 날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당연히 날씨에 따라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변하는 다양한 빛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을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지하철 여행 이지 애청자 여러분들과 그 시민분들이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작품명이 댄스 오브 라이트. 이 커튼이 유리돔으로 들어오는 햇빛을요 반사를 합니다. 다양한 빛들을 쏴주는 거죠. 양사방으로. 그래서 시시각각 시간별로 변하는 빛의 모양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게 지하 1층부터 개찰구가 있는 지하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르내리면서 볼 수 있어요. 자꾸 아버님 어머님들 그 에스컬레이터만 타지 마시고요. 근데 이걸 타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보는 법. 그래서 요거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죠. 최고의 아트 포인트는 지하 4층입니다. 지하 4층으로 딱 내려가시면 작품들이 질비하게 퍼져 있어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지하 4층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시간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의 정원.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쭉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그 감싸고 있는 공간이 시간의 정원이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홀 지하 35m까지 쭉 내려갔는데 거기에 지하 정원을 에스컬레이터를 감싸면서 꾸며 넣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자그마한 식물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미니 정원 뭐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그마한 식물들이 많이 있다. 아까 제가 식물들만 600여 종이 안쪽에 포진해 있다 했죠. 대표적인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들 있죠. 이게 되게 좀 독특하게 이게 심어져 있는데 원래 지하철은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춥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발상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추위에 강한 수종들만 택했습니다. 애들이 추워야 잘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물이 없어야 잘 자라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애들을 특수 배양토를 조합을 해가지고 식물을 심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 역발상이죠. 그 다음에 원형홀 옆쪽으로 대합실이 있는데 그 대합실 쪽으로 가시면 숲을 테마로 한 작품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게 미디어 아트, 흐름이란 겁니다. 흐름. 야, 미디어 아트인데 흐름을 약간 빛의 향연인데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 흐름을 잡은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정진수 작가님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신데 흐름이라는 거. 그래서 지하철 이용객들이 통로로 이동하는 모습들 있죠. 이게 약간의 흐름의 시간에 따라서 아침엔 우유 한잔하고 점심에 패스트푸드 드시면서 약간 쫓기는 사람처럼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그 흐름을 잡은 거예요. 그런 거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그림이구나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숲 갤러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숲 갤러리는 작가님이 김아연님, 김아연 작가님 설치 예술작품입니다. 숲 갤러리. 이게 제일 유명하죠. 여기 가시면. 근데 이게 시그니처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을 잘 안 보게 되는데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시간을 정원하고 그 다음 흐름들은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 갤러리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 갤러리는 가장 시그니처다. 굉장히 유명한 거다. 누구나 다 아실 수도 있고 아버님, 어머님이 보고 갔는데 이 작품명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요거죠. 나무 중에 숲 갤러리잖아요. 남산의 숲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꾸며놓은 공간이다 보시면 되죠. 남산은 왜? 그게 남산이라는 게 서울의 허파라 불리잖아요. 서울의 호흡하는 장소. 그래가지고 요 남산을 공간 이동해서 옮겨놓은 것처럼 꾸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소나무, 삼번나무, 단풍나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남산에서 실제 자라는 나무들을 시각, 촉각, 후각 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실제 숲처럼 나무 기둥도 쭉쭉쭉쭉 세워놨어요. 그렇게 꾸며놨다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걸어봐야 됩니다. 마치 숲을 산책하듯이 한번 걸어봐야 돼요. 저는 눈으로만 봤습니다. 가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요거 있죠. 숲길을 산책하듯이 아버님, 어머님들은 어머님 손 꼭 잡고 한번 쭉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정말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 있죠. 스트레스 지수가 확 날아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녹사평의, 그 녹사평의 뜻, 원뜻, 그 푸른 평원 아닙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그 모티브가 되는 갤러리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깥쪽에서는 나무 기둥, 제가 서 있는, 제가 봤던 그 공간에 나무 기둥 세운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작품에 쓰인 나무들 있죠. 이 나무들은 실제 숲에서 발견된 나무들, 남산에서 발견된 나무들로 숲을 재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낌을 주려고 했던 작가의 의도가 보이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5층 있죠. 5층은 승강장입니다. 지하철 내리는 곳이죠. 승강장에도 놀라지 마십시오. 작품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은 제가 예전에 우리 또 지하철 여행이지에 소개시켜드렸던 경복궁역 정도만 독특하거든요. 왜냐면 내렸을 때 플랫폼에 바로 조각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하 5층 승강장 옆쪽으로 김원진 작가님의 깊이의 동굴, 순간의 연대기, 빛의 순간들을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이의 동굴, 지하 5층이니까. 그 다음에 순간의 연대기라는 작품이 곳곳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잠깐 설명을 좀 해주면 색연필로 그림을 칠했어요. 그래가지고 얇은 띠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조금씩 엇갈리게 조합해 놓은 듯한 그런 작품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승강장에 놓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보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강장에도 예술 작품이 있는 역사가 있었구나. 그게 녹사평이구나 생각을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말이죠.
이런 분들이 있겠죠. 아까 우리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나와서 무슨 공간을 하나 또 걸었잖아요. 지하철 여행이지는 지하철 역사만 투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행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셔서 나 기어이 또 하나 봐야 되겠어, 신 기자.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는 역사가 아니고요. 이태원의 미식 투어 코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하고 굉장히 친하신데 한국말도 곧잘 하세요. 중동 음식점입니다. 중동 음식점. 이름이 영화에 나왔던 역사적인 장소하고 비슷해요. 페트라란 우리 외에 또 되게 유명한 그 유적지 있잖아요. 거기에 이름하고 비슷한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할랄 음식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 돼지고기 안 쓰고 직접 요리를 했는데 돼지고기 버금가는 맛을, 고기의 맛을 내는 요리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음식값이 진짜 정말 가성비 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을 가성비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 옆쪽으로 딱 나오잖아요.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끝자락 쪽에 뭐가 있냐면 왜 그 할랄 문화를 이렇게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슬람 문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늘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도 방도 있다는 거. 이거 보시고 나오시면 음식점 투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더하죠. 안쪽에는 글로벌한 음식들이 이태원 쪽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계 미식 투어 이것도 한번 즐기고 나오시면 완벽한 또 녹사평 역 투어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코스 성수역입니다. 성수역에는 뭐가 있냐? 구두 테마역이 있죠. 구두 테마역. 그래서 성수역은 아예 부제가 아버님 어머님들 왜 또 구두 테마를 갖다 붙이냐 이런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또 봤는데 성수역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에 괄호 열고 부제가 항상 역사의 원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인 이름 네이밍은 판매를 보통 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붙어 있냐면 구두 테마역이라고 아예 이름이 딱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수역은 구두 테마역이에요. 아버님, 어머님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성수역 주변으로 왜 구두 테마냐? 이거 있죠. 성수역 주변으로 희한하게도 수제화 전문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20곳이 넘는 수제 전문점들이 이 역사 주변으로 쫙 포진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성수 수제화 타운, 그 다음에 공동 판매장 이런 것들이 쫙 집결되어 있는 그 구간이구나 보시면 되고요. 벽면 쪽에 역사 벽면 쪽으로 보면 다양한 우리 또 성수 구두와 관련된 그런 역사물들, 사진들, 포스터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면 간단한 구두 전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에 뭐 다양한 자료, 사진, 전시품, 산업의 역사들을 볼 수 있게끔 역사 안에다가 성수역 안에다가 이런 전시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구두하면은 아버님 어머님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저도 뭐 예전에 수제화 세대 아닙니까? 저도 50줄이 넘었거든요. 수제화까지는 너무 머네요. 저는 한참 수제화 뒷세대, 끝자락에 걸린 세대. 근데 이게 구두 산업이 원래는 유명했던 게 뭐냐면 염천교 임금입니다. 제가 다니는 신문사 M경제신문하고 경쟁사가 하나 있어요. H라고. 근데 그 신문사가 있는 동네가 염천교거든요. 그 주변으로 구두, 수제화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얘들이 원래는 염천교에 있다가 이전을 합니다. 명동, 금호동 찍고 점점 이전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퍼진 곳이 성수동까지 간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다 살았던 동네네요. 구두 수제, 구두맨이에요. 자, 진짜. 그래서 서울 재화 산업의 80%가 이 지역에 모여 있다. 진짜 정말 수제화의 메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80년대 보면 명동 골목에 원래 유명했죠. 싸롱아. 아버님,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싸롱아 구두점들이 명동에 모여있을 때 양화점이라 그러죠. 양복점 같은 것들 가가지고 우리가 양복 빼입고 그 와이셔츠는 여기다가 자기 이니셜 색이잖아요. 그런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칠성제환이 뭐
뭐 신일이니 이런 구두 사롱아 아니면 뭐 사롱아 수제 구두 이런 거 입고 신고 우리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저 말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조금 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명동을 찍고 성수동 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왜 하필 성수였냐? 요거 있죠. 20년 전만 해도 이 일대 또 땅값이 저렴했죠. 근데 이렇게 멋진 또 수제화 분들이나 예술 작품을 하는 분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땅값이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성수 요즘에는 뭐 구두의 본가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새도 오르고.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다양한 제과점들의 본사까지 성수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청업체들도 둥지를 트고 본사들도 그쪽 인근에 둥지를 텄던 그 메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지하철 포인트를 제가 찍어 드릴게요. 플랫폼 기둥이 있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보면 구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수에 내리시면은 요 구두 장식으로 된 기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역사 안쪽에 있는 기둥 중에 시그니처는 트리가이로 된 구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탈 큐빅 박아놓고 그다음에 진주로 장식된 빨간 구두 있는 기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자 통로 구간 쪽으로 나오시면은 성수 뭐 다양한 공방 이름들이 이렇게 수제화로 전시가 돼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포함해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야죠. 왜냐면 수제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쭉 나오시면은 성수 수제화 거리를 통째로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동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성수역부터 해가지고 뚝섬역까지 요 거리를 걸으시는데 한 500m 정도가 돼요. 이 구간이. 그래서 요쪽으로 수제화 제작이나 판매 업체들, 그다음 부자재 업체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걸어가면 수제화 거리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되게 유명한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가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수제화 공동 판매장 B동이라고 있습니다. B동. A 말고 B동. B동에 가시면 요거 있죠. 이 거리의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청동 조형물인데 양손이 바닥에서 딱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수제화 구두를 빡 잡고 있는 그 형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인증샷 포인트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이 무조건 수제화 거리를 내가 왔다 이러면 요 인증샷은 무조건 남기셔야 돼요. 요거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구두 조형물 같은 것들 쭉 길 가다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이 찍어야 되는 공간은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수제화 홍보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시면 명장과 함께하는 성수 수제화 홍보관이라고 아예 네이밍을 딱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들었으면은 구두 냄새 당연히 나겠죠. 수제화니까. 그 다음에 다양한 체험들도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 전시 체험의 명물 공간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전시장이 앞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시장에 어떤 구두들이 전시가 돼 있냐 놀라지 마십시오. 역대 대통령의 구두, 그 다음에 개성 돋보이는 그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구두들이 다 특징이 있거든요. 이런 구두들이 여기 다 전시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쭉 보고 인증샷 찍고 나오시면 되겠죠. 인싸 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좀 더 내가 여행스럽게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만 더 가세요. 그러면 공원 하나가 나옵니다. 공원 이름이 재밌죠. 구두 테마공원이 있어요. 여기에 가시면 진짜 역사도 재밌는데 삼이각기 98년도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98년도에 그때 당시에 옛날 악기 공장이 있던 곳이고요. 요걸 이제 지역 주민 휴식 공간으로 바꿔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테마공원으로 바뀐 건 그러면 언제냐? 2015년입니다. 벌써 10년 됐죠. 그래가지고 수제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놓고 있고요. 안쪽에는 중앙에 메인 무대 있습니다. 메인 무대 있고요. 장인의 벤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수제화 장인의 홍보관이 있잖아요. 장인의 벤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그니처 포인트 청동으로 만든 초대형 구두도 있고요. 구두 발바닥에는 요거 적혀 있습니다. 성수동 구두 테마공원. 옆쪽으로는 이게 친환경이다. 이래가지고 태양 발전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안쪽으로는 오솔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솔길 걸으면서 주변 조명들은
자그마한 토끼들 있죠. 요즘에 유행하죠. 하얀 색깔 토끼. 요걸로 조명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 쭉 걸어가시면 야 공원 투어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역사, 역도 즐기고 역 주변으로 있는 수제화 공원까지. 야 이거 또 레트로한 느낌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맛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오늘의 테마역, 야 역발상에 있는 테마역들 한번 투어를 제대로 즐기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행 꿀팁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야,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 20만 명이 나오자마자 싹쓸이를 했죠. 기후 동행 카드. 야, 이게 난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컨셉은 어머님들 다 아시죠? 지하철, 이 비용이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거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6만 5천 원 내고 한 달 동안 쭉 이용하는 카드입니다. 미리 사놓으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헷갈리는 게 있죠. 어떤 거냐면 6만 원 5천 원을 주고 내 카드를 샀어. 근데 이게 내가 다 썼는지 안 썼는지 약간 덜 쓴 것 같아. 이러면 약간 아깝잖아요. 6만 5천 원치를 내가 썼나 안 썼냐. 이런 약간 갈등이 들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꿀팁이 있습니다. 지하철, 이 여행이지답게 이 기후 동행 카드의 환불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어떤 건가. 이제 이런 분들만 쓰셔야 돼요. 왜냐면 더 썼는데 내가 환불받으면 안 되잖아요. 환불을 안 해주죠. 근데 덜 쓴 분들은 환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 환불 받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환불 받느냐? 수수료 500원만 더 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실사용액을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많이 썼냐 안 썼냐 이게 굉장히 갈등이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일주일에 5번 타 내가. 근데 왕복밖에 안 타.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덜 탄 겁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타잖아요. 그러면 약간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5일만 왕복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이런 분들은 진짜 정말 월 말에 환불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환불법 어떻게? 500원만 더 내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환불 딱 받고 나오시면 알뜰하게 더 알뜰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 역발상 트립을 해봤죠. 야, 역발상이 숨어있는 지하철 역사를 샅샅이 훑고 왔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멋지고 역발상스러운 뒤통수 쾅 치는 여행 코스로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지하철 여행이지 함께 할게요.